떨어지는 칼날이냐, 야수의 심장이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 차트로 보면은 쌍바닥입니다. 쌍바닥을 찍는 게 맞고 W 그리고 간다. W 그리고 가야 되는 기술적 본다면 맞고 펀드멘탈적으로 본다면은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의 성과가 3분기에도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오늘 미국 증시가 폭락을 해가지고 국내 증시도 영향받으면서 이제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긴급 진단으로 시장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 말씀에서 그레너리 투자장 이완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 증시가 지금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주, 엔비디아 같은 경우 지금 거의 10% 폭락을 했고, 그렇죠. 네, 네. 장외까지 합치면 반도체주 뭐 대부분 다 그냥 급락을 급락했고요. 뭐 주요 종목들, 빅테크들이 뭐 다 지금 뭐 힘을 못 쓰고 있어요. 힘을 쓰죠. 네. 그래서 국내 증시도 지금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을 지금 맞고 있는데 아래 공포라고 하죠. 네. 경기 침체 공포감이 다시 또 지금 스멀스멀 지금 올라오고 있고. 네. 9월 공포라고 또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걸 징크스라고 하죠. 징크스. 9월 징크스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면서 그렇죠. 9월 공포. 네, 9월 이렇게 공포. 이제 기사 용어로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일단 이박이 볼 때 오늘 증시 폭락 원인 어디 있다고 봅니까? 일단은 저는 심리적인 요인이 크다. 이제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기 침체 공포를 이미 8월 달 초에 겪었고 8월 달에 지나면서 계속 이제 경기 지표들이 나오면서 안정화된 모습을 보였고 뭐 결정적으로 2분기 GDP 잠정치죠. 예비치가 2.8% 상승했는데 잠정치가 3.0%까지 상향 조정됐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니 이게 무슨 경기 침체야. 이 정도면 골디락스 수준인데 이러면서 사실 이제 경기 침체가 이제 경기 둔화로 이제 사실 한 발짝 후퇴했고 요 악재는 사실 사라졌었어요 시장에서. 그런데 오늘 밤이죠. 오늘 밤에 나온 이제 PMI 제조업 PMI 지수예요. 근데 사실 제조업 PMI 지수가 그렇게 뭐 아주 중요한 그런 변수 그 지표는 아니거든요. 이제 이 지표가 발표되는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매달 첫째 주는 구매 관리자 지수하고 고용 보고서. 둘째 주는 CPI, PPI, 인플레이션 지수. 세 번째 주는 주로 이제 주택 관련된 아니면 부동산 관련된 지수들이 나오거든요. 마지막 주는 개인 소비 지출 정도가 나옵니다. 이러다 보니까 나오는 주가 딱 돼 있는데 이번 주에는 다 사실 고용의 눈이 쏠려 있었어요. 근데 구매 관리자 PMI, 또 제조업입니다. 서비스업도 아니고 PMI 지수가 50 밑으로 나왔는데 시장 전망치만큼 나왔는데 보니까 5개월 연속 계속 50 밑이다. 그러면 경기가 회복이 안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공포가 갑자기 이제 경기 침체로 엮어진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테일 리스크가 좀 남아 있었다. 그 아래 공포에 대한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일단 9월 징크스를 이미 8월 말부터 계속 이제 시장에서 얘기가 되고 있었어요. 계속 나왔어요. 그렇죠. 나왔어요. 9월 달에는 증시가 올라가질 않는다. 뭐. 네. 왜냐하면 그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뭐 매니저들이라든지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이 8월달 휴가를 갔다 와서 9월달 이제 마지막 이제 분기를 정리하면서 포트폴리오 좀 슬림하게 좀 정리한다던가. 잠깐 쉬어가면서 그렇죠. 정리하는 기간. 맞죠. 그다음 윈도우 드레싱을 한다던가. 수익 좀 냈으면 이제 그만해야죠. 왜냐면 이제 괜히 또 까먹으면 안 되니까 여기다 스톱 해놓고 이제 차익 실현도 해놓고. 이게 이제 사실 9월달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징크스인데 이거에 대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시장이 PMI 지수부터 이게 좀 밀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징크스까지 같이 한번 몰아붙인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제가 보기에는 PMI 지수 이렇게 잠깐 5개월 연속 이렇게 50 밑에 돌았다고 그래서 이게 경기 침체라고 보기는 사실 제가 봐도 너무 무리다. 미국은 이제 노동절 이후에 거래 첫날이었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네. 9월 첫날 9월 징크스가 그대로 반영이 되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심리적 요인이 크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여튼 이박은 경기 침체 아래 공포라기보다는 심리적으로 그렇죠. 9월 징크스가 그냥 조금 그렇죠. 조금 부각된. 네. 제조업보다는 서비스 PMI 지수가 사실은 더 영향력이 크거든요. 그것도 나와야 돼요. 좋아요. 구독. 8월 달에 한번 그렇게 공포감을 잠깐 그쵸. 느꼈잖아요. 근데 한 달 지나서 또 공포감을 느끼니까 그렇죠. 이게 잔매도 자주 맞으면은 그렇죠. KO가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잔매를 지금 2번 맞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불안감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것도 벼락이 저쪽 떨어졌는데 내가 무서운 거야 지금. 그러니까 국내 증시도 그런 게 강하게 지금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럼 자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국내 증시. 사실 뭐 반도체예요. 반도체가 지금 뭐
폭락을 지금 주도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표주도 그렇죠? 반도체고 반도체죠. 지금 미국 증시도 엔비디아 중에 반도체주가 장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여기가 폭락하면 답이 없잖아요 지금. 자,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봐요. 오늘 이제 이렇게 빠질 때 보면 반도체가 빠졌고 네. 그 이외의 업종들은 많이 빠져봤자 1에서 2% 정도. 상대적으로 전기차주는 빠지긴 빠졌지만 폭락은 아니에요. 폭락도 아니에요. 예. 뭐냐면은 8월 달에도 똑같은 현상이 있었어요. 8월 달에 우리가 이제 4대 악재를 제가 계속 다니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 악재가 해소되는 과정이 있다. 그 과정에서 보면은 기준금리 인하 수혜주, 뭐겠습니까? 제약바이오하고 금융 쪽, 리츠, 이런 쪽하고요. 소비 확대 수혜주, 금리라면 소비 확대가 되잖아요. 소비 확대 수혜주 관련된 이제 소비재들, 그 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포함되어 있는 해지가 가능한 방산주라든지 정유주, 이런 업종들은 8월 달에 다 상승을 했어요. 네. 근데 오늘 이제 9월 달 첫날 거래에서 보면은 반도체가 급락하고 나머지들은 거의 1% 이내 정도 조정받았고 어떤 종목들은 다 플러스예요 또. 소비재는 뭐 다 플러스 나왔고요. 엄청 많이 났고 이런 걸 본다면은 결국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가장 무서워해야 될 게 사실 기업들의 펀더멘탈이 깨질 때거든요. 실적이라든지 가이던스라든지 아니면 뭐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망가질 때가 사실 가장 무서운 시장의 이제 폭락장인데 그건 아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 AI 과잉 생산론이 사실 8월 달에 지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엔비디아도 그것 때문에 계속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엔비디아 실적을 발표한 거 보니까 과잉 생산론은 아닌데 실적은 괜찮아요. 거기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나왔던 마벨 테크놀로지라든지 오토데스크라든지 웬만한 회사들 같은 경우에 IT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다 좋았어요. 그렇게 보니까 AI의 과잉 생산론은 아직 아니네. 왜? 이제 AI 산업 자체도 지금 이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람이 무슨 과잉 생산이 나오겠느냐. 이런 생각을 바뀐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지금 기대가 되는 게 내일 모레 이제 목요일 날 브로드컴이 나고요. 이제 수요일 날은 이제 HP 엔터프라이즈가 이제 실적 발표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지금 다 호실적이 지금 예상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반도체도 보면은 우리가 얘기하듯이 AI 과잉 생산론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고평가, 쉽게 얘기해서 펀드멘탈은 지속적으로 양호하게 이제 가는 속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에 비해서 주가가 확실히 많이 올라와 있다. 그러니까 고평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이박은 지금 일시또 조정인 거지. 그렇죠. 네. 대폭락장으로 가지 않는다. 네. 반도체주도 완전히 무너지는 게 아니다. 무너지 실적이 받쳐준다. 차익 실현 내지는 이제 일부 공포감에 의한 조정이지. 그렇죠. 네. 그렇죠. 대폭락으로 가진 않을 거다. 뭐 사실 미국의 반도체 업종이 잘 보시면 작년 한 6월 달부터 1년 반 동안 올라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그렇죠. 국내 시장 분위기를 보면 네. 8월 달에는 딱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자, 이거 매수 기회다. 네. 줍줍합시다. 이런 네. 게 좀 많이 강했다면 네. 오늘 같은 분위기는 네. 조금 기다려보자는 또 의견들이 많아요. 무섭죠. 한 번 더 떨어졌어요. 두 번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두 번 충격을 받으니까. 근데 지금 오늘 줍줍합시다 이게 아니라 함부로 오늘 또 막 들어가지 마세요. 이런 얘기들이 많아. 낙내 한 번 맞으니까 사람들이 다시 이제 심장이 쫄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또 떨어질지 모르는 그렇죠. 이런 심리가 또 있는 거야. 예, 지난번에 똑같은 얘기 또 나왔어요. 떨어지는 칼날이냐, 야수의 심장이냐.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 차트로 보면은 네. 쌍바닥입니다. 네. 쌍바닥을 찍는 게 맞고, W 그리고 간다. W 그리고 가야 되는 기술적 분단 맞고, 펀드멘탈 쪽으로 본다면은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의 성과가 3분기에도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상태를 본다면. 특히 이제 뭐 어제 또 나왔잖아요. 삼성전자가 HBM을 결국은 그동안 납품한다. 이제 아직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잖아요. 분위기는 엔비디아에 납품한다. 드디어 엔비디아가 받아준다.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로 거의 그런 분위기죠. 네, 이런 아직 뭐 분위기까지. 확정적으로 막 발표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죠. 네, 그런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얘기한 거 보면 삼성전자가 사실 3분기 실적을 가이던스를 높게 잡아놓고 있고, 그 다음에 3분기죠. 지금 7, 8, 9월 달, 지금 8월 달까지 와 있는데 디램 가격이 사실 많이 올라와요. 지금 디램 가격도 올라오고 HBM 쪽에 디램 가격이 올라와 있다는 것은 지금 어느 정도냐면은 작년 9월 달에 바닥을 찍었거든요. 디램 가격이. 그거에 지금 2배가 올라 있어요. DDR5라든지 DDR6, 요즘 6도 나오고 있거든요. 6까지 가격이 2배로 올라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박은 그 실적과 지금 업황 상황을 보고 공포감을 극복하라. 극복해야 이렇게 되죠. 정리할 수 그렇죠. 있겠습니까? 네, 저는 W로 봅니다. 공포감을 극복하라. W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거 뭐 대폭락으로 가가지고 근데 그런 거는 뭐 저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보통 어떤 종목이 좀 하락하면 어떤 종목이 좀 치고 올라와서 주도주가 조금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뭐 이래 되는데 마땅한 주도주가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한국은
일단은 작년에 뭐 2차 전지주들이 이제 한번 주도를 한번 했었어요. 네. 달랑 6개월. 네.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이제 엄청 충격을 먹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사실 그 충격 먹은 이후에는 펀드멘탈이 허약했거든요. 네. 사실 말도 안 되는 스토리가 조금 이제 시장에 많이 가미가 돼 있어 갖고 네. 어떻게 보면 좀 소설적인 측면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번에 똑같아요. 반도체 같은 경우가 사실 작년 한 8월, 10월, 11월 달부터 조금씩 상승 시작해갖고 지금 거의 한 8개월, 9개월이 왔단 말이에요. 네. 왔는데 그 측면에는 반대로 펀드멘탈이 허약했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지금 계속 펀드멘탈 치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걸 보면은 작년에 봤던 SK 하이닉스는 좀 틀리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다른 종목으로 지금 순환매가 가는데 순환매가 뭐 3일 천하예요. 그러니까 오래 가지를 않아요. 예, 못 가요. 예, 뭐 밸류업 얘기했는데 하루 1일 천하 끝나버리고 제약바이오 한 4일 정도 간 것 같아요. 길게. 그러니까 아직도 뭐 미국도 그렇지만 국내 시장으로 보면 여전히 반도체주가 주도를 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일단 미국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아까 말씀드린 선택의 폭이 있는데 국내는 일단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파이가 커지는 시장이 아니에요. 국내는. 네. 그러다 보니까 수익을 하면 우리가 이제 좀 쌍스러운 단어로 밑장빼기다. 그렇죠? 여기 수익 나는 얼른 빼갖고 딴 데 투자하고 그러다 보니까 순환매라고 하기도 그렇고 사이클의 이 회전율이 너무 빨라지는 거예요. 단 IT가 좋았을 때는 IT를 중심으로 막 갔는데 지금같이 IT가 어느 정도 고평가돼 있다, 펀더멘탈 대비 고평가돼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럴 때는 사실 순환매라기보다는 거의 밑장빼기식으로 계속 도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와중에도 어쨌든 이박이 볼 때는 반도체주가 그래도 국내 시장은 주도주로 계속 끌고 갈 거다. 갈 거다. 왜냐하면 AI 산업이 일단은 지금 초기 단계예요. 그리고 이 AI 산업을 빼놓고 이제 앞으로 글로벌 전 세계 산업의 방향성을 사실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애널리스트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전 세계가 AI 산업을 향해서 갈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당신이 엔비디아 주식을 안 갖고 있으면은 당신 이미 뒤쳐져 있다. 그거 뭐 며칠 전에 나온 기사 내용이잖아요. 맞아요. 그 내용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산 사람들은 지금 10몇 % 지금 손실 보고 있을 거예요. 뭐 10%가 그러세요. 며칠 전에 그거 보고 뭐 150달러, 140달러 갔던 게 뭐 잠깐 10% 빠졌다고 그 정도 지금 갖고. 뭐 웃을 일이 아니고 지금 네. 폭락해가지고 뭐 물리신 분들도 많고 네. 그러니까 어찌됐건 반도체 쪽 주도주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 버티고 버텨야 돼요. 여기 투매에 나서지고 이러는 지금 좋은 거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뭐 단기 투자보다는 이제 중장기 투자로 가야 돼요. 끌고 가라.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그다음에 시스템을. 또 이제 현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에 하지 말고 그렇죠. 네. 이렇게 분할로 해가지고 살살살살 또 이렇게 보는 게 좋은 타이밍인 것 같다. 그쵸. 공포에 너무 휩싸이지 마라. 지난번에 한번 사셨던 분들은 저는 뭐 2차 매수 타이밍이 아닌가. 네. 분할 매수를 본다면은 예, 그렇게 저는 사실 고객분들하고 오늘 좀 통화를 많이 했어요. 네.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1차에 사셨을 때 만족해 하셨는데 다시 이제 또 고가격으로 하니까 또 화가 나시죠. 이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2차 제가 그때도 한 두세 번은 사셔야 될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표정은 썩 안 좋으세요. 근데 그건 뭐 할 수 없고 근데 사실 그걸 극복해내야 그래야 이제 장기적인 그렇죠 장기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뭐 투자에 대한 결과는 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고요. 본인의 판단에서 하는 건데 이박 같은 경우에 이제 너무 공포감에 휩싸이지 말고 안정적으로 분할 매수를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떠겠냐? 2차, 네, 2차 분할. 2차, 3차. 3차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한 3번 정도는 생각하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네.